자, 가자 얘들아. 행렬 특강을 짧게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8화 시험을 치고 숙제 없이 마무리할게 얘들아. 필기할 공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아마 행렬 처음 배울 때 못 들어봤던 내용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가지고 필기 공간을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행렬 오랜만이잖아 그치? 행렬 영어로 뭡니까? 행렬이 영어로 뭐라고 배웠어 주하나? 행렬이 매트릭스야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 매트릭스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로 된 행렬은 말 그대로 행하고 열을 합친 건데 숫자나 혹은 미지수 문자를 모아둔 거야. 모아둔 건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행렬은 보통 대문자 A, B, C, D를 씁니다. 얘가 이제 가로로 몇 개의 줄이 막 이렇게 있어 숫자들이. 그리고 세로로도 몇 개씩 막 이렇게 있으면은 숫자를 막 문자들을 모아둔 걸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데 요 가로줄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행이라고 부르죠? 시에서도 너네 국어 하다 보면 몇 행 이렇게 부르는데 가로줄이 행이잖아, 그치? 그 세로줄이 열이에요, 열. 그래서 행의 개수가 몇 개냐, 열의 개수가 몇 개냐를 통해 가지고 행렬을 세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얘가 행이 m개야, 이 열은 n개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쓰냐면은 m행 n열 행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죠. m 곱하기 n 행렬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치? 이게 행의 개수, 이게 열의 개수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a 행렬이 있는데 얘가 숫자가 2, 1, 3, 0, 0,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 그럼 얘는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이야? 행이 몇 개야? 3개. 열은 몇 개야? 2개. 그러면은 3 곱하기 2 행렬 하셔도 되고 3 by 2 행렬 이렇게 얘기하셔도 된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행렬 안에 속해 있는 요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더라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 미안하다.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부릅니까? 성분이라고 불러요.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 성분이라고 부르고 성분마다도 이제 자리에 관한 이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A 행렬에 1행 1열 성분이잖아. 그치? 항상 이름을 부를 때는 행의 번호부터 불러주는 거야. 얘는 A 행렬에 1행 1열 성분이다 해서 스몰 a, 소문자 A를 써주시고 여기다가 1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A 행렬에 1행 1열 성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본다면은 요거를 물어본다면은 얘는 2행 2열에 있는 녀석이구나. 그 녀석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2행이면은 1, 2행에 1, 2열이니까 누구야? 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제 행렬에 대한 성분 얘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요 정도까지 했으면은 행렬이 뭔지는 알 거고. 이제 행렬이 나오면은 행렬끼리 연산이 된단 말이야.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행렬의 실수배. 그리고 합 및 차죠. 행렬끼리 실수배도 할 수 있고 행렬을 실수배할 수도 있고 행렬끼리 더하기 빼기도 된단 말이야. 자, 행렬이 실수배 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실수배는 A 행렬에 대해서 A 행렬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있다면은 실수배가 뭐냐면 실수 K를 행렬에다 곱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모든 성분에다 그대로 실수 그대로 곱해 주셔라 뭐 요런 얘기예요. 어려울 게 없죠. 실수배 해라 그러면은 모든 성분에 다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렬의 합차는 선제 조건이 좀 필요해요. 행렬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은 뭐가 맞춰져야 되냐면은 행과 열의 숫자가 맞아야 돼. 행 및 열의 숫자가 통일되셔야 합차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비행열을 PQRS라고 한다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행렬, 뭐 빼기 B행렬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각 자리에 있는 성분들끼리 그냥
합차해 주시면 돼. A랑 P를 갖다가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녀석이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P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도 그런 과정으로 덧셈 뺄셈 해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모르면 바보야, 그지? 여기까지는 다 아실 테고요. 여러분들 요거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가 나왔을 때 힘들었습니까? 행렬끼리 뭐 했을 때? 행렬 곱을 했을 때 좀 힘들어졌단 말이야. 행렬끼리 곱하기는 좀 특이했어요. 정의되는 게. 그치? 왜 이렇게 정의되냐고는 뭐 얘기를 하긴 시간이 없고, 그냥 행렬 곱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행렬 곱에 대해서는 일단 곱하기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행렬 합차처럼 행렬끼리 곱하기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때는 어떤 A 행렬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쳐봅시다. M by N 행렬이에요. 그리고 B 행렬은 N by L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얘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 그러니까 열의 개수가 N개야. 얘는 행의 개수가 N개야. 이때 곱하기가 정의가 돼. A 행렬과 B 행렬을 이렇게 곱하기를 할 수 있어. B 곱하기 A 행렬은 정의되지 않아요. 행렬 곱을 할 수가 없어. 자, 이건 어떻게 해서 정의가 되느냐는 이제 해보시면 알 텐데, M 곱하기 N 행렬이잖아요. A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요. B 행렬은 N 곱하기 L 행렬이야. 얘네 둘이 곱이 정의가 된다. 행렬 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녀석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녀석의 행의 개수가 맞아야 곱하기를 할 수 있고, 행렬 곱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M by L 행렬이 돼요. 요거 곱하기 요거 행렬이 됩니다. 일단 결과와 이제 선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이걸 아신다면은 이제 행렬 곱을 하게 되는데, 예시를 들어서 그냥 곱하기 한 번만 보여드릴게. 예를 들어서 A 행렬이 몇 행 몇 열짜리로 갈까요? 2행 3열짜리로 갈게. 2, 1, 0, 1, 3, 2 이렇게 A 행렬이 있고, B 행렬은요 3행 2열짜리로 갈게요. 1, 0, 0, 1, 2, 0 3행 2열짜리로 갈게.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행렬 곱을 하셔라 라고 한다면은 A 곱하기 B 행렬은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A는 2 곱하기 3이고 B가 3 곱하기 2니까. 근데 B 곱하기 A는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행렬 곱을 할 수 있겠다. 얘도 있겠네요. 있어요. 일단 얘부터 해볼게. 행렬 곱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A 행렬이 저기 카메라에 다 나오나? 자, 2, 1, 0, 1, 3, 2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오는 게 B 행렬인데 1, 0, 0, 1, 2, 0 이렇게 되네. 진짜 미안한데 나오나 한 번만 봐줄래? 누가? 귀가 한 번만 봐줄래? 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여기까지 나와? 안 나와? 어디까지 나와? 여기? 네. 이제 나와? 여기는 안 나와? 나와요. 나와? 다 나와? 오케이. 초점이 안 맞춰졌던 거구나. 저기까지 다 나오는 거 맞지? 자, 봐봐, 얘들아. A 곱하기 B 행렬을 하면은 잘 봐. 얘가 지금 2 곱하기 3 행렬이고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이렇게 맞아가지고 행렬 곱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몇 바이 몇 행렬이 된다 그래서 결과가 몇 바이 몇? 이거 바이 이거 된다니까 이게 2 바이 2 행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4개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잘 봐. 결과에서 얘부터 찾는 거야. 얘는 행렬 곱의 1행 1열 성분이지? 잘 봐. 1행 1열을 찾으려면은 앞에 거에서 1행의 숫자들과 뒤에 거에서 1열의 숫자들을 개수가 맞을 테니까 다 자리에 맞게 순서대로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1은 2, 1, 0, 0, 0이 0이니까 다 더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녀석은요, 결과 행렬의 1행 2열이니까 여기서 1행 2열끼리 해먹는 거야. 0, 1, 0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야. 되시죠?
얘는요, 결과 행렬의 2행 1열 성분이니까 여기서 2행 1열끼리 해먹는 거야. 1, 0, 4 다 더하면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는 2행 2열이니까 2행 2열 해먹는 거야. 0, 3,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행렬곱이. 알겠지? 이러면은 나중에 헷갈리지는 않을 거야. 알겠어? 행렬곱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이야, 행렬곱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A 곱하기 B가 처리가 되는데, 쌤이 지금 B 곱하기 A는 안 했잖아. B 곱하기 A는 안 했는데, 자, B 곱하기 A는 B 행렬이 먼저 온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A 행렬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자, 봐봐. 얘는 3행 2열 행렬이고 3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잖아. 그럼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얘는 3 곱하기 3 행렬이 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행렬의 곱의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질 않아요. 다른 행렬이 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행렬곱이 성립하는 게 특수한 경우였어. 그치? 그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 일단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행렬 연산이야. 케일 해밀턴이나 뭐 이런 얘기는 다 한번 지우고 할게요.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정리하세요. 필요한 거 있나요? 정리할 시간 좀 드려야 되나? 정리할 시간 좀 가지고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 자, 봅시다. 행렬곱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갑시다. 자, 봐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올 거야. 먼저 행렬곱에 아니다. 요거부터 하자. 단위 행렬. 얘기부터 좀 합시다. 단위 행렬이 뭐예요, 여러분들? 단위 행렬. 너네 곱하기 할 때, 숫자, 문자 곱하기 할 때 어떤 문자나 숫자에 뭘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하는 녀석이 뭐야? 누구야? 아니지.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1이잖아, 그치? 이걸 이제 1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곱셈의 항등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행렬도 그런 게 있나요? 네, 행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행렬 A가 이렇게 있는데 성분이 A, B, C, D. 그러니까 2차 정사각 행렬만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정사각 행렬. 정사각 행렬이라는 것은 행과 열의 숫자가 똑같은 거야. 2x2짜리만 다룰 건데, 단위 행렬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은 2차 정사각 단위 행렬은 뭐냐면은 1, 0, 0, 1. 딱 이거야. 딱 얘가 2차 정사각 행렬이야. 아니, 정사각 단위 행렬이야. 얘는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은요. A 곱하기 단위 행렬을 해도 A가 나오고 단위 행렬 곱하기 A를 해도 A가 나와요. 심지어 단위 행렬을 몇 번이나 거듭 제곱을 해도 그냥 단위 행렬이 나와요. 마치 숫자 1과 같은 녀석이 되는 거야, 얘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어.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언제나 거듭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녀석이야. 진짜로 해보면은 그렇게 돼요. 오케이? 영행렬. 영행렬이 뭐야, 얘들아? 영행렬이 뭡니까? 모든 성분이 다 뭐야? 0인 거야? 2차 정사각 단위 행렬에,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영행렬은 얘가 되겠죠, 그죠?
요겁니다. 그지? 자, 얘는요, 모든 행렬하고 곱하기를 때려버리게 되면은 항상 영행렬이 나와. 영행렬 곱하기 A행렬도 영행렬. 영행렬의 N제곱도 영행렬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영행렬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자, 어떤 행렬 A랑 어떤 행렬 B를 곱했을 때 영행렬이 나오면은 쉽게들 착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영행렬일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아, A 곱하기 B 행렬이 영행렬이면 A 또는 B 행렬이 영행렬이다. 이거 맞아? 틀려? 이것은 틀렸다. 틀렸다. 영행렬이 아닌 두 행렬의 곱도 결과가 영행렬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겠지. 간단하게 보자면은 A는 1, 0, 0, 0이야. 그 B 행렬이 뭐 0, 0, 0, 1이야. 이렇게 되면 둘을 곱해도 영행렬이 나오거든요. A 곱하기 B 행렬 하면은. 맞아요. 영행렬 나와요. 그래서 요런 상황을 갖다가 둘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행렬이 아니지만 둘이 곱해가지고 영행렬이 나오면은 이게 영인자다. 요런 용어도 있어요. 영인자, 영인자 요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영행렬 얘기. 졸지 마! 너 말고 너 안 쳐다봤어. 왜 그래? 제발 저려? 되시겠죠? 여기까지 단위 행렬과 영행렬. 특히나 중요한 건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의 역할이 행렬곱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 재활훈련이잖아요. 여러분들 행렬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봐봐.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한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을 가능성이 높은 얘기를 좀 할게. 지금부터는 좀 필기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행렬 곱을 배웠는데, 행렬 곱하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그치? 원래 행렬 곱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공통수학 원, 심화, 기본 심화 하면서, 그치? 행렬 곱은 원래 귀찮은 거야. 실수 유발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쌤은 이제 행렬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스킬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행렬곱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 야, 원래는 행렬곱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굳이 곱하기 안 하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요런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지?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행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야.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를 문제에서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너무 좋은데 요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곱셈 공식 성립이 된다. 곱셈 공식 성립되는 꼴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잘 봐, 얘들아. 하나의 케이스만 보자면은 A 행렬과 B 행렬의 합을 제곱을 하면은 절대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뭐가 맞아요, 사실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 맞습니다. 얘랑 얘랑은 같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했더니 이거래.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각종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 알겠어? 되겠어요? 또 있어.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이고, 또 있어. 하나의 행렬이 다른 하나의 행렬에 적절한 실수배 더하기 단위 행렬의 실수배 꼴로 표현이 되면은 이 얘기도 둘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얘기거든요. m과 n은 무슨 수? n은 무슨 수? 실수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문제에서 막 발라발라발라 대다가 근데 a 행렬이 마이너스 B 행렬 플러스 2 단위 행렬이래. 이런 조건이 들어갔대. 그러면 A랑 B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A 곱하기 B 행렬이랑 B 곱하기 A 행렬이랑 똑같은 거야. 증명할 시간 없으니까 받아들여면 알겠어? 돼요? 이건 책이 없단 말이야. 있어요, 사실. 근데 찾아보기 힘들 거야.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두 행렬에 대해서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왜? 잘 봐봐. 예를 들어서 A 행렬이 A 0, 1, 3이래. B 행렬이
비행렬이 3, B, 2, 1이래. 적절한 모델일까 싶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A 곱하기 B 행렬이 B 곱하기 A 행렬이 만족되는 A, B 값을 찾으세요. 문제 나다 치자 이거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행렬 곱해야 돼. A 곱하기 B 행렬 해가지고 성분 찾아주시고 B 곱하기 A 행렬 해가지고 성분 찾아서 자리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데 요 얘기가 나오면 행렬 곱을 하고 싶지 않으면 얘네 둘을 어떤 포지션으로 놔라? 요런 포지션으로 놔봐. 아, A 행렬, A0, 1, 3, A 행렬은 B 행렬의 적절한 실수배 3, B, 2, 1에다가 더하기 단위 행렬의 적절한 실수배 요걸 만족하는 MN이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자고.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문제를 제대로 했을까? M, B, E, M, M 더하기 N, 0, 0, N 요걸 갖다가 이제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제발 문제를 잘 만들었기를. 그러면은 이제 봐봐.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얘 더하기 얘를 봐봐. 얘 더하기 얘가 M 더하기 N이 3이야. M 더하기 N이 뭐야? 3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봐봐. 2M 더하기 0이 1이야. 그럼 M은 몇이야? 2분의 1인 거야. 알겠어? 되니? M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다 2분의 1 박아. 2분의 3. 맞죠? 2분의 B 1, 2분의 1. N은 몇이 돼야 돼요? 2분의 5겠네요. N은 2분의 5. 2분의 5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A 찾으러 가자. 얘랑 얘를 더하면 2분의 8, 4야. A가 뭐가 되는 거야? 4야. 또한 2분의 B랑 0을 더하면은 0이니까 B가 몇이야? 0이야. 야! 그래서 A가 4, B가 0이 들어가면 이 두 행렬은 곱하기 실제로 안 하고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숫자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이해돼? 이렇게 써먹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는 요거 이용해가지고 행렬 곱 없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다 행렬 곱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것들이. 알겠어? 자, 보세요. 그 다음은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 제곱.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떠한 하나의 행렬이 주어지고 걔를 막 2026제곱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치? 되게 많이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럴 때 특수한 행렬 꼴에 대해서는 거듭 제곱됐을 때 경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알아두자 이거야. 이것도 증명 안 할 거야. 그냥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1, A, 0, 1 꼴이거나 아니면은 1, 0, A, 1 꼴인 요 행렬이야. 요 행렬. 얘네는 무지하게 거듭 제곱을 해봤자 경향이 정해져 있어. 지금 1, 0, 1이 보이잖아요. 그쵸? 1, 0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걸 뭐 삼각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아무리 거듭 제곱 해봤자 여기 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봤자 여기 자리가 유지가 되고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NA 이렇게 돼요. 여기도 NA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배수가 들어가. 거듭 제곱이 된 횟수가 배수로 들어가. 계속 배수가 들어가. 증명 안 한다. 받아들여라. 이런 꼴이 보이면은 문제 풀이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A 행렬이 0, A, B, 0 요 꼴일 거예요. 미안. A, 0, 0, B 요 꼴이야. 요 녀석을 거듭 제곱을 하시면 A, 0, 0, B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거듭 제곱이 들어가. 똑같이 거듭 제곱 이렇게 돼.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0, 0 이렇게 유지되니까 이거 뭐 대각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대각화 모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 두 개는 아시면 또 이제 행렬을
골치 아프게 행렬곱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민주야! 빨리 끝낼게.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강우야! 이것들 왜 이렇게 좋아? 자,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행렬 A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는 자기 자신의 제곱에다가 빼기 요거랑 요겁니다. 합이에요. A 플러스 D 성분의 합을 실수배를 A 행렬에다 하고 AD 마이너스 BC배를 단위 행렬에다 한 것까지 더해주시면 항상 영행렬이다가 이게 참이거든요.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얘들아.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은 참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어떤 행렬이 어떤 2차 정사각 행렬이 요걸 만족시킨다고 해서 얘는 이 행렬이다는 틀렸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냥 얘기만 해드립니다. 이쪽으로 가는 명제는 참인데 이쪽으로 영명제는 거짓이에요.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쌤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또 왜 얘기하냐면은 요거 때문에 그래. 어떤 형태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행렬을 거듭제곱했을 때 단위 행렬에 실수배가 되는 녀석들에 대한 얘기야. 이 행렬을 거듭제곱했을 때 제곱 혹은 세제곱을 했을 때 얘가 단위 행렬 꼴이 되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녀석들을 빨리 알아차리자 이거야. 이해되니 뭔 소린지? 자, 봐봐. 첫 번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A 행렬을 제곱을 했을 때 이 자식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됨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 행렬을 제곱하지 않고도 빨리 알아차려야 돼. 잘 봐. 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보자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행렬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라 그랬거든. 잘 보세요. 자, A 제곱이 지금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는 꼬라지를 원하는 거니까 요거 그냥 실수배야. 단위 행렬의 실수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 양만 했을 때의 꼬라지를 원하는 거야. 블라블라블라 단위 행렬이 되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누가? 얘가 사라져주면 참 좋잖아.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D가 뭐일 때? 0일 때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D가 0이라면은 다시 말해서 행렬을 바라봤는데 여기 있는 새끼랑 여기 있는 새끼랑 합쳤더니 0이야. 그러면 걔는 제곱했을 때 특별해진다고. 바로 눈치를 까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 꼴이 뭐라고? A 플러스 D가 0인 즉시 이거는 제곱해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케일리 해밀턴을 써서 단위 행렬의 몇 배냐를 구하셔야 되는 거라고.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A 행렬이 1, 2, 1, 마이너스 1이래. 요런 행렬일 때 A 2000제곱 행렬의 모든 성분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치자 이거야. 그럼 너네 이거 제곱하기 시작하겠지. 제곱, 세제곱 해가지고 경향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말자고. 얘랑 얘를 일단 보자고. 거듭제곱해야 되는 경우는. 둘이 더하면 뭐예요? 0이지, 그치? 아, 그럼 이 새끼는 제곱했을 때 뭐 특별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봐봐. 그럼 얘를 갖다 케일리 해밀턴 써보자고. A 제곱에다가 요거 더하기 요거 A는 없고요. AD 마이너스 BC를 할 거야. AD 마이너스 1이고 BC가 2인데 빼면 마이너스 3이네요.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A를 제곱하면 3배의 단위 행렬이 되신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되니? 자, 이거 좀 바꿀게. 요렇게 바꿀게. 자, 그러면은 아니지. 이걸로 갈게 그냥. A 행렬은 제곱하면 3배의 단위 행렬이니까 A의 2000제곱이라는 것은 A 제곱의 1000제곱일 테니까 A제곱이 3배의 단위 행렬이므로 너의 1000제곱이겠네. 맞아? 3의 1000제곱은 3의 1000제곱일 것이고요. 단위 행렬은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단위 행렬이니까 그대로 1, 0, 0, 1인 거야. 그럼 모든 성분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1000제곱 2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눈치 까셔야 된다고. 특별한 행렬이야. 요거 더하기 요거가 0이면은 그 즉시 특별한 행렬이구나를 눈치 까신 다음에 케일리 해밀턴 쓰셔가지고 경향 보시든가. 아니면 실제로 제곱을 해봐도 돼. 그러면은 실제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세제곱 했을 때
단위 행렬의 실수배도 괜찮지만 그냥 단위 행렬이 되는 꼬라지를 좀 알아두자. 세제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실수배라고 합시다.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는 꼬라지를 좀 알아두자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요런 행렬이 있다 치자 이거야. 2랑 2랑 마이너스 1이고요. 3 마이너스 1 요런 행렬이 있다 치자. 요거 있다 치자. 얘들 보기에 니들 이거 특별한 행렬 같이 보여 안 보여? 특별하게 안 보이지 그치? 대답 좀 해! 성진아 특별해 보여 안 특별해 보여? 안 특별해 보이지? 잘 봐. 근데 얘를 K-리미터를 써보면은 A제곱 요거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치니까 마이너스 A 행렬이 알겠어?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해보자. AD 하면 마이너스 2고요. BC 하면은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 그러니까 플러스 단위 행렬이 0 행렬을 만족한단 말이야. 이 행렬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특별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자, 0 행렬이 있는데 좌우변에다가 A 빼기 단위 행렬을 곱해다 치자 이거야. A 빼기 단위 행렬을. 자, 그러면 얘는 단위 행렬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교환 법칙이 되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빼기 단위 행렬 세제곱인데 단위 행렬의 세제곱은 단위 행렬이니까 이렇게 되고 우변은 어차피 0 행렬 곱한 거니까 0 행렬이란 말이야. 그치? 이래? 그래서 이항하면은 얘는 세제곱하면 단위 행렬이 돼. 실제로 세제곱을 해보면 단위 행렬이 된단 말이야. 행렬 곱을 피할 수가 있다고. 되겠어? 그럼 문제에서 이런 행렬 A 행렬이 나오고 A의 2만 제곱을 구해라 이러면 그냥 답은 뭐야? 아우 단위 행렬이지 뭐. 아니구나. 3으로 넣는 나머지를 봐야 되니까 이거 단위 행렬이지 뭐.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세제곱씩 묶으면 단위 행렬인 걸. 되냐? 되겠어? 아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봐봐. 세제곱해서 단위 행렬의 실수가 되는 꼴은 이렇게 되면 돼요. 켈리-해밀턴을 썼을 때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A 플러스 알파 제곱 단위 행렬은 0 꼴이 되면은 요런 꼴이 되면은 세제곱했을 때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는 꼴이지 뭐 요런 꼴로 세제곱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완성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세 개가 다 뭐야? 행렬곱을 배제하는 원리야. 행렬곱을 굳이 안 해놓고도 특별한 행렬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좋은 거거든요. 이걸 제외하고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들은 좀 해 주셔야 돼요. 얘들아, 지금 18회에 16번 한번 볼래? 18회에 16번 봐봐. 그거 특별한 행렬인 거 눈에 보여요, 이제는? 얘가 왜 특별해? 얘는 뭐 하면은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행렬이 실수배가 되겠지? 왜? 1행렬 성분하고 2행렬 성분하고 합쳤을 때 뭐니까? 0이니까. 돼요? 이게 되는 거 맞아? 미리 좀 힌트를 드리자면 10번도 특별한 행렬이에요, 얘도. 내가 아까 뭔가 잘못 설명한 것 같다? 아까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E 단위 행렬이 켈리-해밀턴 썼을 때 이렇게 되면은 양변에 뭐 곱했지? A 마이너스 1 곱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단위 행렬을 곱해야 되지? 그러면 A 세제곱은 마이너스 플러스 단위 행렬은 0 행렬이니까 A 세제곱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 요거였어요. 요거 미안.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아까 거 말이야. 어쨌든 켈리 해밀턴을 써서 횡렬곡을 좀 줄일 수 있다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될 텐데 제발 좀. 뭐 더 설명할 게 있을까? 문제를 보면 아니야, 딱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바로 시험 치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